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김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참 위로의 박수가 네.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위로는 뭐 네. 제가 상을 당한 거에 대한 위로인가요? 위로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 또 예. 뭐 비판에 아니면은 뭐 비난에 뭐 그런 의견도 좀 많이 받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위로로 좀 느껴지는 박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네. 그냥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저의 그냥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고 발언하고 무엇보다도 또 제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재명 정부가 잘 갈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수기하고 토론하라는 네. 예, 그 말에 충실하게 지금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부터 짚고 가죠. 어제 장윤수 기자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이 발언한 것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청와대 기류 이 기자랑 얘기를 해봤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검사장급 대통령의 뜻이니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자신의 취재 내용을 어제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 듣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 개혁과 연결돼서 거래한 것처럼 그렇게 읽히는 그런 방송 내용이었어요. 이 딱 듣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걸 뒤늦게 좀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가만히 좀 살펴보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무슨 말을 어떤 워딩을 했다라는 게 있어야지 뭔가 말이라도 할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뭔가 보도 논평을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여기서 다루거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앞으로 뭔가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이 되거나 최소한 뭐 누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특정이 된다면 그때가 가지고 한번 다룰 만한 문제지 지금은 마치 지금 허공에 그냥 섀도우 복싱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 취재 내용이라고 했지만은 그게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또 그 내용을 그 말을 지시를 받은 문자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그렇죠.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서는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근데 실체가 있다고 한들 그렇다면 그게 누구고 어떤 말을 했고 누가 받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은 뭐 장 기자 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취재원 보호를 한다. 취재원 보호. 이게 뭐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취재원 보호를 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최소한 근데 저는 이제 기자가 아니라서 언론 윤리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근데 저도 공익 제보를 해봤으니까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그냥 보면은 공익 제보. 취재원 보호를 할 때 저도 사실은 누군지는 그 이종호와의 제 녹취록이 처음에 나갔을 때 구명 로비 관련해서 그때 뭐 저의 신원은 당연히 처음에는 공개되지 않고 나갔죠. 그렇지만은 그 녹취록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녹음. 그렇다면은 이제 이종호가 그런 통화를 한 거는 확실하니까 적어도 한쪽 당사자는 공개가 됐고, 녹취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워딩은 나왔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뭐 최소한 논평은 할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래했을 거야. 음모론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말한 사람도 지금 누군지 모르고 들은 사람도 누군지 모르고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어서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수 기자는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말한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도 여럿이다. 여기까지는 팩트다. 이 얘기를 최초로 들은 게 몇 개월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사들은 검찰 수뇌부가 공소 취소를 해주면 대통령과 친명 수뇌부를 묶어서 뭐 통으로 보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이걸 또 검찰이 되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네, 뭐 가능합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뭐 누가 누구한테 뭐 그런 말을 한 건지가 전혀 나오질 않아서 예. 그런데 근데 이제 워딩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전제로 뭐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검찰로부터 조작 수사와 기소를 당한 거는 거의 사실로 다 드러났고 지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그걸 공소 취소하게 되면 이것은 합당한 결론이 그러니까 절차와 내용에 합당한 그런데요. 것이고 그걸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한들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나오겠죠. 네. 예, 그리고 또 지금은 검찰 개혁이 뭐 거의 완성되어가는 중이라 뭐 검찰청은 곧 폐지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나선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설령 이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소취소는 네. 합당하고 그걸 직권남용으로 수사한다면은 오히려 그 수사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 수사를 검찰이 벌인다고 했을 때 이재명 정부였다면 네. 그 법무부 장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 인사 조치하거나 다 법무부 장관 지휘해가지고 그 수사를 이제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앞으로 실체가 좀 더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이 논란이 그러니까 이 어떤 보도라고 해야 되나 뭐가 해야 되나 거래설 하여튼 이 거래설 네. 이것이 가져온 결과 정치적인 결과는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공소 취소를 하기가 되게 이상해졌어요. 오히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아니 조작 기소를 한 것이 거의 드러났는데 그럼 공소 취소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런 거래설이 떠버리니까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은 마치 이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 쓰는 듯한 모양새가 되어 버렸잖아요. 문제네요. 그래가지고 이건 결과적으로는 공소 취소가 더 어렵게 되었다. 정무적으로. 그런 결과가 온 것은 지금 확실하죠. 누가 이거를 그럼 노렸나? 누가 노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하여튼 차차 뭐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죠. 이 파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YTN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최근 검사들을 만나 검찰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건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과 만나 소통한 일종의 달래기 차원이다. 그리고 검찰 개혁안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대통령 공소 취소를 언급했다는 이런 장 기자의 이제 보도 여기에 의혹에 대해서 거래할 군번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뭐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 가까운 고위 관계자라고 하니까 정성호 장관이 아니냐 이런 식의 뭐 취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 개혁안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대통령 공소 취소를 언급했다는 의혹, 거래할 군번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바로 반박을 했네요. 정성호 장관은. 그게 그죠? 이걸 아니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그 사람이 검사들한테 여러 명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공소 취소해라. 이재명 대통령,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게 무슨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였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공소 취소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결국 윤석열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제발 공소 취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겠죠.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고 법무부 장관부터 검찰총장 지금 직무대리까지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의 지금까지의 뭐 조작 기소 무슨 연어 술 파티니 뭐 그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인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상황인데 여기서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에 있잖아요. 그러면 공소 취소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검사들한테 제발 공소 취소를 해주세요.
그러면 뭐 원하는 걸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네. 예. 그리고 이제 진짜 100번 양보해서 거래가 됐다고 치면 그냥 거래가 됐는데 왜 공소 취소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법안을 만약에 법안이 검찰 개혁안이 후퇴가 됐다라고 하면 후퇴가 돼서 검찰 유리한 쪽으로 됐다고 치면 다 된 거잖아요. 거래됐는데 공소 취소는 왜 안 되고 있나? 그러니까요. 왜 공소 취소하자고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자꾸 이제 실체가 되게 명확치가 않아가지고 논평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더라도 워딩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됩니다. 어떤 워딩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 완화시켜줄게, 대통령의 뜻이다, 공소 취소해줘라. 라고 한다면 그게 그런 게 사실이라면 네.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근데 만약에 지금 검찰이 잘못된 기소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권한 오남용을 하지 않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히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소 취소 필요할 수 있다. 네. 이런 워딩을 했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네. 검찰이 잘못한 게 지금 나왔고, 그럼 검찰에다가 지금 반성을 촉구하면서 너희가 지금 진짜 반성을 한다면 스스로 바로잡아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특히 이재명 정부 기조, 법무부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잘못된 그런 기소 수사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그렇죠. 그런 모습에서 보여왔고, 네. 우리가 뭐 사법부 재판에 함부로 정치권이나 이런 외부에서 개입을 하면 안 되죠. 네. 예, 그렇지만 예를 들면 직위원이 윤석열을 합당하지 않은 논리로 갑자기 뭐 나를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구속 취소를 해서 석방시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법원한테 그럼 너희들이 반성을 한다면 스스로 저걸 고쳐가지고 다시 윤석열을 구속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법부에 대한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논리인 거죠. 근데 우리 김기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정부적으로는 공소 취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게 좀 뼈아픈데요. 이 상황 자체가. 거의 지금 뭐 보면 지금 뭐 박상현 검사라든가 뭐 김성태라든가 이런 예. 사람들이 지금 거의 조작을 당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조금 더 무르 있고 앞으로 국정조사도 지금 이제 실시가 그렇죠. 된다고 실시가 하는데 되고. 거기에서 뭔가 더 이제 조작 기소한 게 다 드러나고 정리가 되고 드러나고 하면은 예. 그럼 공소 취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는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소 취소가 조만간 이루어졌을 때 네. 예,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저 예를 들면 조중동이라든가 이게 당장 어제 야당에서도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과거에 친윤 검찰과 친한 그런 언론인이라든가 뭐 야당 국민의힘 이런 데서 저거 봐라 지금 저거 다 거래해가지고 공소 네. 받아낸 거다 이렇게 그 성과를 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고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이거 당장 어제 주진우 이 국민의힘 의원도 여권 내부에서 나온 폭로라면 신빙성이 높다. 공수처 수사와 검찰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치고 나왔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야당이 아니라 김어준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네. 장동혁이 뭐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 윤석열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가 고성국 TV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럼 뭐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예. 자, 이 국민의힘 주진우, 한동훈 두 사람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물어서 치고 나온다. 이걸 그러니까 저희 뭐 댓글창도 그렇고 아마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분들 그렇고 이 상황이 정말 너무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일각에서 지금 특검 얘기까지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조속히데 이 사실은 근데 지금은 실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누가 누구한테 뭐 어떻게 말했는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더 진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뉴스 가치를 잃고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되겠죠. 예. 예.
이걸 그러니까 메시지 그러니까 이거 누구 뭐 이런 전원을 전한 건데 취재인데 취재 내용을 자기가 해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그러면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고위 관계자 누군지 아니 그 못 밝힐 이유가 없는 것 같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밝혀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실체가 생기는 건데 예. 뭐 다른 기자들이나 뭐 언론에서 이걸 관심 가져줘서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뭐 밝혀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인지 뭐 하여튼 뭐 예, 지켜보는 수밖에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답답하고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 좀 화를 내시고 이런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내용 저희가 뒤에 조금 더 뭐 뉴스가 들어오는 거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더 하도록 하고 일단 이게 촉발되고 사실은 검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이 상황이 검찰 개혁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 안이 민주당 의총을 통해서 당론 채택이 됐는데 이른바 이제 강경파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김용민 법사위 간사 통해서 정부안 이번 이제 당론 채택된 안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1월 달에 뭐 한창 이거 뜨겁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느낌 좀 들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정부안 맨 처음에 공소청, 중수청 이 안과 정부안이 뭐가 달라졌고 어떤 안이 달라진 안이 통과가 됐는지 짧게 잠깐만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저 1차 정부안에서 제일 화두가 됐던 부분이 이제 중수청의 이원화 부분이었죠. 그렇죠. 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신분을 이원화해갖고 수사사법관은 이제 법률가들이 할 수 있게 하고 전문수사관은 그냥 일반 수사관분들이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청의 이원화 구조를 그대로 놔뒀다, 신분제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거를 정부가 받아들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과 수행하라 그래가지고 당의 목소리를 협의하라. 받아 듣고 그래가지고 중수청은 이제 그냥 전적으로 일원화 시켜가지고 그 수사관만 존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정부안 1차와 2차의 차이점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안 이번에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조직법입니다. 조직법. 예, 그러니까 공소청을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누구로 구성할 거냐, 중수청을 누구로 구성할 거냐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지. 그러면 공소청과 중수청은 어떻게 일을 할 거냐, 뭐 소위 다른 분들이 관심 많으신 것처럼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뭐 수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 거냐 이런 것들을 논하는 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보안 수사권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 계속 차후에 이제 후속 조치로 될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다뤄질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 계속 공소청 중수청법에 끌고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이거를 모든 법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형사소송법을 끌고 와갖고 일찍 이거랑 같이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공소청 중수청법이 올해 말로 밀리게 됩니다. 개정 타이밍이. 왜 그러냐 하면은. 공소청 중수청법은 한 50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규정이. 근데 형사소송법은 493조인가까지 있어요. 거의 500조란 말이죠. 그리고 기본법이라서 이걸 인용하는 다른 법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거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법들을 한꺼번에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면 거의 연말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론이나 뭐 이런 거 그게 평소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간단한거나 작은 일들은 빨리빨리 그거부터 처리를 해라. 라는 뭐 그런 것들도 반영하고 지금 검찰 개혁을 빨리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도 반영을 해서 그러면 공소청 중수청법은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형사소송법은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소청 중수청법 먼저 좀 빨리 통과를 일단 시키자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래요. 근데 형사소송법 아직 안 끝났는데 그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이걸 같이 하라고 하시면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걸 같이 하려면 공소청 중수청법을 연말로 미루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나온 건 이 특사경 얘기, 특사경 지휘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 얘기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지금 검찰총장 명칭 뭐 직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검사 동일체 원칙이 완전 파기가 안 됐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봐요. 수사 기소 분리가 우리의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랬어요. 근데 수사와 기소 분리는 지금 이미 됐어요.
정부가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사와 기소라는 거는 수사 종결권과 수사 개시권을 분리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게시한 사람이 종결하지 말아라. 네. 예, 그거 이미 된 거예요. 정부안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어떠한 정부나 단체도 이 수사 개시권의 완전한 삭제를 담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걸 담은 겁니다. 100% 삭제.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이 해온 악행들의 핵심이었던 수사 개시권으로 갑자기 치고 들어가고 거기서 별건 수사를 벌이면서 관련 범죄로 파고 들어가는 이거는 완전히 지금 차단이 된 거예요. 네.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짓은. 못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100점에서 한 90점에서 95점을 줄 수 있는 아니다. 정부안이. 결코 개혁이 아니다. 네. 엄청나게 진보된 아니다. 심지어 역대 어떤 정부 거보다도 진보된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특사경, 직제, 동일체, 검사 동일체, 뭐 통보 조항, 의견, 뭐 이첩 요청권 이런 것들은 거의 나머지 5% 정도의 지금 세부 조정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개악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은 네. 논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지적하는 게 완벽하게 검찰 개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그렇죠. 완벽하게 네. 완벽하게 해야 되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완벽 서로가 생각하는 그 완벽이라는 게 예. 지금 다른 게 문제인 것 같고 그 간격이 잘 안 좁혀지는 것 같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부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왜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하느냐. 상대방이 다 악의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악용할 거다라는 걸 전제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요. 정부안도 어떤 개혁도 선의에 기대 갖고 하지 않아요. 정부안도 이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럴 가능성을 전부 다 네. 꺼낸 다음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안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만든 안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가지고 수사 개시권 지금까지 검찰이 악용을 해왔던 그런 권한들을 전부 폐지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정부안에 반대하시는 분들 또한 맹점이 있는 것이 그분들은 검찰만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만 악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게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악용을 한다면 경찰도 법원도 중수청도 다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악인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거의 약간 검사는 특히 나쁜 짓을 더할 거니까는 이제 검찰의 권한을 전부 해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중수청, 경찰 뭐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권한에 강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권한을 악용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보안 수사권을 주면 그걸 검찰이 악용할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 네, 다시 또 검찰청으로 돌아가는 거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끝이 없죠. 그럼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면 그거는 악용을 안 할까요? 네,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은 경찰이 그거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럼 강제인가요? 임의인가요? 네, 그 지휘권 명령권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거는 수사 지휘권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분들은 또 이것을 어떻게 수사 지휘를 사실상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니까 또 악용될 거 아니냐. 요구권도 주면 안 된다. 이러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요구권도 안 주고 그럼 기소권 말 그대로 진짜 기소 판단만 하는 그런 것만 검찰에 남겨둔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걸로는 악용을 안 할까요? 지금 미국 검사들이 사실상 그 수사 협의를 하지만 경찰하고 그럼 사실상 수사 지휘급의 그 발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죠? 기소권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런 증거가 필요하고 이런 방향으로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면 기소 못 합니다. 이러면은 경찰 입장에선 그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안 네. 되면. 그럼 사실상 수사 지휘 수준의 발언권을 가진 거잖아요. 네. 그럼 기소권만 줬을 때 그러면 검사가 그거를 악용해 가지고 경찰한테 이거 표적 수사 좀 해와요. 안 그럼 나 기소 안 해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럼 기소권도 없애야겠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죠. 근데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한테 모든 권한이 다 가는 거죠. 그럼 그 경찰은 권한 남용을 안 하나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의 권한을 악용할 거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럼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법원은 조희되고요. 검찰은 윤석열이고요. 경찰은 이철규. 뭐 아니면 뭐 옛날 사람을 하면 이근한. 뭐 이런 사람들을 가정하고 이제 예.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뭐 유혹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가정하고 네. 서로 견제와 서로 감시를 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게 만들면 서로 싸우면서 이게 좀 견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검찰의 윤석열, 법원의 조희대 네. 이렇게 해놓고 이 둘의 이해관계를 다르게 만들어 버리면 둘이 싸운단 말이죠. 거기에서 권한남용이 방지가 되는 효과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줘서 경찰과 검찰, 공소청도 네. 서로 이해관계를 다르게 만들어서 싸우게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검사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악용할 수 있어, 저렇게 하면 악용할 수 있어를 무한대로 확대해가지고 그냥 검찰의 권한만 쫙 줄여놓으면은 그러고 나서 전체 산을 보면 법원과 경찰의 권한이 이만큼 올라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것도 눌러야죠. 네. 네. 그럼 또 어떻게 누굴 상대적으로 공소청 권한이 또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결국 어떻게 눌렀을 때 이게 최소화되는가? 네.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찰의 힘이 지금 정말 컸기 때문에 검사에 또 힘을 실어줘가지고 견제를 하려는 그런 역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승만 정부 때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 견제와 또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이제 존재 이유가 인권보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인권 유린이 안 되게 그걸 감시하고 인권 보호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그 역할을 하게끔 본래 취지의 역할을 하게끔 정상화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권한을 그냥 완전히 뺏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거는 수단이다. 수단이고 진정한 목적은 국민의 권리 구제다. 네. 그래가지고 대장동 사건도 재발하지 않고 버닝썬 사건도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이 개혁의 요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예.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안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법은 그러한 안을 충분히 담아낸 네. 그런 안이다. 그 절대 개혁이 아니고 많이 진보된 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하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저라고 어떻게 저의 생각이 있거든요. 뭐 정부안이 제 눈높이에 다 맞고 다 또 제 생각이랑 완전히 똑같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저도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게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요게 좀 미진한데 요거 이렇게 고치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네. 요렇게 말하는 거 하고 저 정부안은 완전히 개혁 아니야. 이거 완전 다 폐기시키고 다시 해야 돼.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내용적인 면에서 같을지 몰라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럼 당정 내에서 내부적인 수기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그 혼선을 좀 정리하고 네. 그런 원팀을 보여드리는 국민들 앞에 보여드리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자가 지금 백가쟁명식으로 이렇게 그냥 서로에 대해서 악으로 치부하면서 그 비방전을 벌이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누가 좋아하겠느냐?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나 SNS 글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통합과 개혁 이제 한 번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뭐 초과 상관 태우지 않게 조심해 내 빈대 잡자고 뭐 이런 얘기도 정성호 장관 뭐 통해서 계속 이런 취지의 말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워낙 큽니다. 그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고 우리 이름 없는 님께서도 슈퍼챗 주시면서 경찰도 중수청도 법원도 다 권한 남용을 할 수 있지만 검찰은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현행범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란 반란 수괴를 아웃풋으로 내보낸 조직이고요. 아주 과격하게 말하자면 국민들이 원하는 건 검찰 조직의 멸문지화입니다.
공소공만 남기고 싹 다 멸문시켜야 한다고요라는 긴 장문의 의견을 네. 주셨어요. 아유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거의 공감은 하는데 근데 그렇게 시켰을 때 네. 어떻게 되겠는가? 예,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 남용만 생각하고 그 권한을 다 없애는 쪽으로 갔을 때 네. 그러면 그러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그냥 감수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일종의 약간 이제 종교적 좀 약간 좀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느낌. 그러니까 일종의 맹목적인 도그마 같은 건데 네. 그게 윤석열을 부른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목적이 국민의 권리 구제인데 그 검찰의 일종의 권한 뺏는 거 그거는 수단이죠. 네. 근데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버리면은요. 그럼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면 그걸 방치하게 되죠. 우리가 미국에서 트럼프가 왜 당선이 됐습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이 소위 말하는 이제 PC주의라고 하잖아요. 뭐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에 저 과도하게 천착해가지고 네. 민생, 아하. 국민의 실제 삶 이런 것과 괴리된 결과 트럼프가 나온 거 그렇네요.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검찰 개혁을 하면서 그냥 검찰 해체에만 몰두해가지고 그 부작용으로 나오는 뭐 버닝썬 같은 경찰의 권한 남용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가게 되면은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제2의 윤석열은 중수청이나 공수처나 경찰에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제2의 윤석열이를 못 막는 거잖아요. 예. 그렇네.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어디 다른 방송에서 네. 제일 좋은 검찰 개혁은 정권 안 뺏기는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요걸 좀 오해하셔가지고 네. 공격을 많이 좀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 뜻은 그거예요. 사실 우리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 감시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동시에 개혁에서 반대쪽에서 더 중요한 거는 누구도 이러한 시스템을 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혁입니다. 네. 즉 윤석열이 또 정권 잡아가지고 이 시스템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개혁인 거죠. 그래요. 근데 또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그 명칭이 또 남아서 이것도 불안하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건 이제 나중에 개헌을 할 때 개헌할 때 바꿀 수밖에 없는. 저는 근데 이제 명칭은 예. 아니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이름을 바꿔주면 그러면 갑자기 정치검찰이 없어집니까? 나 검찰총장 아니네. 정치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얘네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어떤 남용을 할 우려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실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반복되는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불거졌을 때 그 얘기를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공소청장으로 바꿔놨을 때 권한을 만약에 그대로 주면 똑같은 짓을 공소청장이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공소청장 이름을 바꿔 검찰총장으로 다시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성과를 낸 부분들을 봐야 된다. 물론 멸문지화라는 단어까지 지금 저희 시청자께서 주셨지만은 검사들 다 그냥 멸문지화를 시켜서 다 없앤다고 치면 그건 뭐 검찰의 그 행태를 봤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봐왔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다, 잘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부작용들 제대로 견제가 안 됐을 때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것이냐, 국민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사람이 잘못한 휴먼 에러로 인한 폐해가 있고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나오는 시스템 에러가 있는데 사람이 잘못한 거는 인적 청산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스템이 잘못된 거는 제도 개선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약간 뒤섞여 있어요. 우리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대통령제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윤석열 하나가 이제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을 처벌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제를 폐지하자고 하진 않잖아요. 군대가 또 그럼 내란 일으켜서 그렇게 봉쇄하고 막 총 들고 왔는데 군대를 없애자고 하진 않습니다. 그것처럼 검찰도 지금 검찰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또 그 검찰의 정치 검사들, 뭐 박상현 검사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잘못한 검사들은 인적 청산을 시키고 예, 그리고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도를 개혁하고 그걸 나눠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에러가 휴먼 에러인지 시스템 에러인지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네요. 근데 지금 뭐 보안 수사권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보니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기자회견을 지금 현재 실시간 소통한 모습인데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글쎄요, 이 중수청, 공소청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또 할 것 같아요. 주장의 예, 어떤 뭐 그 박은정 내용도. 의원님은 저희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도움 많이 주셨고, 네. 예, 그런 의원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뭐 민주당 의원님이 아니시고 다른 당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국회의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렇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람직한 의정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합리적으로 토론과 수기가 돼가지고 예. 접점이 맞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만은 고쳐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플래카드 펼치고 있는데, 박은정 의원 기자회견 진행되면 저희가 잠깐 내용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고. 아마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닐까 상황일 수도 싶은데요. 있겠네요. 지금 시민사회에서 어제 네. 그 공소청법, 중수청법 안을 만들었더라고요. 민변과 참여연대. 예. 시민사회에서 네, 뭐 그 안을 이제 청원하는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그런 기자회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가 됐고 수사 기실을 이제 못한다. 이게 중요한 핵심 예. 개혁 내용이다. 근데 외과 수술하듯이 개혁을 해내야 된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고민하는 그 내용도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쓴 글을 통해서 봤고, 이게 개혁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개혁이 됐다가 어떻게 보면 되치기 당하면서 정권이 바뀌는 이런 상황. 예.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 시절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오면서 윤석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검찰은 권력을 가지면 큰일 난다 이런 게 계속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이 탄생한 것도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뒤섞여 있거든요. 시스템 에러도 있죠.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100% 박탈해 버렸으면은 별 문제가 않고. 없었을 텐데 네. 그러지 않고 6대 범죄를 남겨놨으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 걸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있는데, 근데 또 다른 한편에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 미치광이 같은 검찰총장을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네.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그런 짓을 누가 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첩 검사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섞여 있다. 섞여 있다. 예. 그래, 그걸 이제 막아내기 하는 법안이. 그러니까 윤석열 사람을 잘 보고 앉혔어야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자르든지.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뭐 다시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이번 예전보다. 정부안과 저의 생각이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살짝 살짝. 예. 중수청장이랑 공소청장의 임기를 없애는 게 좋습니다. 언제든지 자를 수 있게. 임기 보장이 아니라. 예. 사실 지금 보면 검찰총장도 그렇지만은 대검 감찰부장도 임기가 지금 보장이 돼 있죠. 예. 어차피 권력기관은 항상 인권 침해적이거나 권력 남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적 통제 하에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윤석열 같은 짓을 벌이려고 하면 바로 언제든지 자를 수 있도록 임기제를 없애는 것이 전 낫다. 물론 그건 부작용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치 권력의 외풍에 많이 노출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예. 네, 하지만 또 어떻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글쎄요, 윤석열 겪어봤기 때문에, 또 지금도 박성재 전 장관이 알박기 해놓은 감찰부장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부작용이 커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요. 뭐 이 이제 법안 19일에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또 보강 작업이 있을지는 봐야겠지만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또 정성호 장관, 이재명 정부의 뜻은 확고하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수 정도로 확고하다. 또 진일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을 위한 예. 개혁. 정부안은 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진보된 아니고, 네.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안이나 뭐 소위 법사위에서 주장되는 뭐 그런 안이나 많이 진일보안 아니고, 다만 뭐 그 사이에서 그냥 옵션을 뭘로 고를 거냐, 네. 그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앞으로 법안 통과 될 때까지 김기현 변호사가 계속해서 이 상황, 이 논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다른 목소리, 그러니까 검찰은 안 된다, 검사는 안 된다, 멸문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의견을 계속 내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냥 토론을 하고 수기를 하라. 그렇죠. 검찰 더 해체하고 하면은 음흠. 그럼 경찰은 어떻게 할 거냐? 경찰 비대화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음흠. 정치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책임은 행정이 지는 거 아니냐? 네, 이랬기 때문에 책임 있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예,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 없는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이재명 대통령 말에 따라서 저는 그냥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토론과 수기를 먹고 자라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하면 그게 그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제가 그런다고 자기 검열을 해야 됩니까? 뭐 그럴 그렇네요. 거는 아닌 것 자기 같고. 생각. 방향. 그리고 우리는 또 저희 한남동, 이태원 뭐 이런 데서 네, 함께 싸워온 동지들입니다. 그럼요. 윤석열에 빛의 대항해가지고 빛의 혁명 함께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 동지가 함께 가다가 음, 저 가는 길에 제가 보기엔 웅덩이가 있어. 음, 그러면 말을 해드려야죠. 그렇죠. 그거 외면하는 것이 저는 동지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요즘 또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 댓글 창을 보면은 김기현 변호사 힘내라, 정의 구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